안녕하세요. 포머스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계속해서요. 우리 벡터의 연산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 벡터가 정의가 되어 있고요. 벡터가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그쵸? 다시 한번 언급할게. 자, 좌변이 어떤 벡터들이 있어서 약간 배웠죠? 더하기, 벡터의 덧셈, 벡터의 뺄셈, 그쵸? 벡터의 뺄셈. 자, 이런 결과로서 어떤 뭐 0벡터 얘기할까? 0벡터?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의 어떤 해석이나 증명이나 문제풀이를 위할 때 좌변 잘 들어. 벡터끼리 더하고 벡터끼리 뺐습니다. 좌변은 그럼 무슨 뭐야 이거? 이거 벡터량이죠. 그쵸? 벡터입니다. 그쵸? 벡터야. 얘는 벡터야. 벡터를 한참 공부한 다음에도요. 한참 공부했어요. 몇 번을 봤다고 하는 학생들한테요. 나중에 선생님 야 이거야 문제 풀었는데 아무런 문제점을 못 느끼면은요 시작부터 잘못된 거지. 그치? 그래? 왜? 왼쪽은 벡터입니다. 오른쪽 0은요 스칼라잖아요. 벡터와 스칼라가 등호와 성립할 수 없지. 이 식을 보자마자 에이 이거는요 문제가 잘못됐네 또는요 오타네 또는 뭡니까? 이런 것들이 전혀 이게 뭐 이상한 거 야 이거 이상한 거 발견해봐. 없어야 하는 순간에 벡터 다시 공부해야 된다. 그쵸?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당연히 벡터죠? 등호, 벡터가 이 등호는 다시 언급한다. 이 등호는 벡터가 나타나자마자 지금까지 너희들 벡터 배우기 이전까지 했던 등호랑은 내용이 달라. 이전까지의 내용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크기만 같으면 되는 거였었잖아. 스칼라 값 크기만 같으면 되는 거였었는데 이제 뭡니까? 벡터기 때문에 벡터끼리 같다는 얘기는요 일단 첫 번째 방향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 크기에 관한 이야기, 방향이 중요해. 따라서요 우변도 당연히 벡터량이니까 만약 0벡터다 이렇게 표현돼야지만이 식이 성립한다 이거야. 그쵸? 이해 갔죠? 네. 그래서 덧셈 뺄셈은요 예. 방향에 영향을 주면서 여전히 방향이 살아있다 이거야. 방향이 살아있어. 자 이번엔요 벡터의 실수배입니다. 실수배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 덧셈 뺄셈 벡터의 덧셈 뺄셈은요 방향의 변화를 줄 수 있어 없어? 우리 지금 평면 벡터 하고 있으니까 평면이 공간이든 간에 두 벡터끼리요 자 0벡터가 아니야 평행하지 않다. 0벡터가 아닌데 평행하지 않아. 0벡터가 아닌 평행하지 않은 두 개의 벡터로서 어떤 평면 벡터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쌤이 강의에서 썼는데 또 얘기해 줄 거야. 또 얘기해 줄 건데 그런데 그 덧셈 뺄셈은요 벡터의 방향을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쵸? 볼까? 벡터 A, 벡터 B가 있어서요. 자 이거네 이렇게 하자. 벡터 B 이런 벡터가 있어서 두 벡터를 더하면은요 원래 있던 벡터들에 대해서 방향에 변화가 생겨 안 생겨? 아 생기잖아. 전혀 다른 방향에 전혀 다른 차원, 다른 1차원, 1차원 전혀 다른 차원의 방향으로서 벡터가 탄생되잖아. 벡터끼리 더했는데 이번엔요 벡터 A에서 벡터 B를 빼볼까요? 다 배웠죠?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B는요 화살 맞은 거에 손에 빼는 거니까 이거야. 그죠? 이게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B입니다. 익숙해졌죠? 빨리 익혀라.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B는요 이런 벡터입니다. 원래 있던 벡터들은 이런 방향이었었는데 일단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B를 했더니 어떻게 방향의 변화가 생겼잖아. 그지? 새로 전혀 다른 방향에서의 벡터가 탄생되게 된다. 그쵸? 벡터의 뺄셈에 의하여. 또 벡터 B 마이너스 벡터 A요. 벡터 B 마이너스 벡터 A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자 이런 벡터가 탄생되잖아. 다 배웠지? 화살 맞은 거에서 손에 빼주는 거야. 벡터 B 마이너스 벡터 A 시점이 같은 화살 맞은 거에서 손에 빼줬어? 벡터 B 마이너스 벡터 A는 이런 벡터인데 이런 벡터는 이런 크기의 이런 방향의 벡터는 원래 있던 벡터와 전혀 다른 차원 다른 방향으로서의 벡터가 탄생된 거지. 그치? 그래요? 덧셈 뺄셈 해줘봤자 여전히 방향이 존재한다. 방향이 있어요. 유향선분이야. 여전히 벡터량이고 덧셈 뺄셈 그죠? 벡터량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방향을 어떻게 틀 수 있다. 0벡터가 아닌 잘 들어라. 0벡터가 아닌 평행하지 않은 두 개의 벡터로서요. 평면 벡터, 평면상에 있던 어떤 벡터들이든 간에 일단 방향을 일단 자, 요 정도까지만 결정됐으면 일단
요 정도 방향, 요런 방향들까지 우리가 만들 수 있다까지는 우리가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됐죠? 오케이. 이제 여기다가 하나를 추가한 게 바로 뭐다? 벡터의 실수배예요. 그렇죠? 실수배. 벡터 실수배. 자, 벡터는 여전히 크기와 방향인데 약간 농담에 농담. 야, 벡터도 비읍으로 시작하죠. 벡터. 그렇죠? 오늘 발음이 왜 이래? 벡터도 비읍으로 시작하죠. 방향도 비읍, 비비. 벡터는 뭐? 방향이 중요하다고. 비읍, 키읔, 크기, 그. 알고? 방향과 벡터. 방향이 중요해. 그런데 이제 실수배만 놓고 볼 거야. 벡터의 실수배는 뭐냐면은요. 어떤 벡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실수배니까 적당한 실수를 곱해주는 게 이게 벡터의 실수배예요. 그렇죠? 벡터의 실수배야. 그러면은 저희 벡터 A가 있을 때 벡터 A가요. 0벡터가 아니라고 하자. 0벡터가 아니면 지워버리고. 그러면 여전히 벡터 A가 이렇게 있다고 할까요? 벡터 A가 이렇게 있을 때 너무 길다. 이 정도만 하자. 벡터 A가 이렇게 잡혀 있을 때 어떤 임의의 벡터가 있습니다. 벡터 A를 일단 0벡터가 아니라고 할게. 벡터 A는요. 0벡터가 아니야. 왜 0벡터는요. 방향이 없기 때문에 방향이 없는 유일한 벡터가 0벡터야. 알겠죠? 방향이 없는 유일한 벡터가 0벡터다. 따라서요. 벡터 A는요. 0벡터가 아니다. 즉 방향이 있다 이거야. 방향이 있다. 방향이 중요해. 거기다가 실수배요. 이 실수배는요. 사실상 단순히 실수배만 해준다면은요. 이 방향에 대해서 방향의 틀어짐을 유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수배는 오로지 물론 이건 가능해. 마이너스 실수배, 마이너스 음수의 실수배를 해주면요. 방향이 반대로 되는 효과는 있지만 방향이 반대로 돼봤자 동일 직선상 즉 같은 차원상에서의 이야기밖에 못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각도를 이 방향을 이렇게 틀거나 평면 벡터인데 이 방향체를 이렇게 틀 수 있는 힘이 얘한테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핵심이 알겠어요? 다시 한번 실수배는요. 이 벡터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내 벡터는 내 맘대로 크기를 여의봉처럼 늘었다 줄였다 조절할 수 있다고. 또 이 K가 음수가 되면은요. 원래 주어진 벡터의 반대 방향으로 진행을 시킬 수도 있어. 반대 방향 날릴 수도 있어. 그 정도까지만 방향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뭐가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지웠는데 덧셈 뺄셈처럼 방향을 어떻게 해요? 원래 있던 벡터들의 방향을요 틀 수 있는 힘이 없어? 있다 없다? 정답 얘기해버렸네. 있다 없다? 없다야. 없다. 알겠어?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요. 자, 벡터가 0벡터가 아닐 때 이건 뭐 뻔하죠. 이제 생각해볼까? K가 0보다 커요. K가 1보다 커요. 1보다 크면은요. K가 1보다 크면 당연히 이 벡터가 어떻게 해요? 늘어나겠죠. 그렇죠? 만약에 2배의 벡터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크기만큼 2배만큼 늘어나는 게 다야. 그죠? 그리고 이게 낯설지가 않은 게 우린 이미 동일선상 차원에서요. 이런 수직선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벡터에다 어떤 벡터가 있습니다. 적당히 몇 배 줬던 거 같은 방향으로 마이너스 몇 배 이런 것들은 이미 수직선상에서 많은 연습을 했어요. 그렇죠? 실수 몇 배 하냐? 많이 연습했었다고. 그러니까 같은 동일 직선 차원상에서 만약에 1보다 크다면은요. 주어진 벡터보다 더 커지겠죠. 같은 방향으로. 2배면은 2배만큼 늘어나서 어떤 벡터가 되는 거야? 아니 이런 벡터가 되는 거고. 3배면은요. 원래 있던 크기 3배만큼 늘어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더 늘리면 되겠죠? 여의봉이야. 여의봉. 샵. 네,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이게 3배의 벡터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만약에 K가 0과 1 사이에 있다면요. 원래 있던 벡터도 줄어들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2분의 1 벡터이면 이거의 절반 이렇게 가는 것뿐이고. 알겠어요? 3분의 1은 더 작아지는 거고. 그렇지? 됐어. K가 0이면요. 이게 좀 예쁘게 쓰자. 얘 지워버리고. 자, 이제 K가 1보다 크면은요. 어떻게 한다고? 벡터 A가 0벡터가 아닐 때 K가 1보다 크면은요. 예, 벡터가 더 늘어납니다. 커져요. 그 실수배만큼. 크기만 조절할 수 있어. K가 1이면 어떻게 될까요? K가 1이면요. 사실은 원래 있던 벡터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이건 뭐 실수배의 의미가 없죠. 1은 곱하나 마나니까. K가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축소된다고 얘기했고요. 그렇죠? K가 0이면요. K가 0이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0 곱하기 뭐 해봤자 0벡터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상실해버리죠. K가 0이면 어떻게 돼요? K 곱하기 벡터 A는 벡터 A가 0벡터가 아닐지언정 0을 곱하는 순간에 0이 돼버려서 0벡터가 됩니다. 봐요. 0 곱하기 벡터. 이거 갑자기 질문이다.
0 곱하기 벡터 A가 있습니다. 그쵸? 이거는요. 이거야? 0 곱하기 벡터 A가 있습니다. 이거야? 1번이 정답이니 2번이 정답이니? 당연히요. 얘가 정답이. 알겠어? 얘가 정답이야. 어? 이건 아니라고. 이건 아니죠. 지금 벡터를 다루고 있는데 벡터 A에다가 0을 곱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0이 되는 게 아니라 0 벡터가 되는 거지. 그렇지? 0 벡터가 되는 거야. 지워버리고. 다음. K가요. 진짜 음수일 때죠. K가 0보다는 작아지고요. 마이너스보다 큽니다. 이제 방향이 반대로 돼요. 반대로 돼서 이쪽 방향으로 날아가는 거죠. 1인 방향. 그렇죠? 날아가서요. 이 사이면은요. 방향은 반대가 되면서 절대값은 1보다 작기 때문에 더 작아지고 예컨대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이거의 절반 정도로 반대로 날아가는 이런 벡터가 되는 거지. 그렇지? 이거의 원래 있던 역벡터의 절반. K가 마이너스 1이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주어진 벡터의 역벡터가 되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마이너스 벡터 A라고 해서요. 우리 벡터 처음 벡터의 정의부터 얘기했던 거 아니야. 그렇지? K가 마이너스보다 작아지면 어떻게 돼? 이제 방향도 반대가 되면서요. 절대값도 더 커졌기 때문에 더 크기도 더 커지고 방향은 반대가 된다. 그렇지? 그렇게 해서 벡터의 실수배를 잡아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요. 뒤에 또 어차피 얘기할 건데 지금 여전히 우리의 핵심 주제는요. 뭐였습니까? 방향. 벡터는 방향에 관련된 것들. 덧셈 뺄셈 특히나 뺄셈이 중요했었죠? 왜요? 방향을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시점을 갖게 할 수 있는 파워도 있었고, 그지? 그걸 이해해야 돼. 그런 상태에서 이젠요, 이 K라고 하는 놈이 고작 크기는 마음대로 이제 할 수 있지만 방향은요, 동일선상, 즉 동일, 얘랑 평행한 이런 동일한 1차원의 세상, 1차원의 세계에서요, 방향만 반대로 하는 정도까지, 그죠? 이것까지만 가능했었잖아. 그래? 자, 이제 이걸요, 같이 맞물려 가지고서 갖고 오는데, 갖고 오기 전에 일단 뒤에 가서 강의하겠지만 일단 이렇게 정리할게. 일단 정리하고 넘어가자. 벡터 A는요 0벡터가 아니야. 벡터 B도요 0벡터가 아니야. 지금 우리가 평면 벡터라고 해서 어떻게 돼요? 0벡터가 아닌 또 벡터 A와 벡터 B는요 뭐 하지 않아요? 평행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차피 뒤에서 또 다뤄야 돼. 그죠? 다뤄야 되는데 지금 일단 정리 한번 하자고. 이런 두 개의 벡터가 있습니다. 어떤 상태예요? 가장 간단하게는 사실 이런 상태죠. 너희들이 가장 간단하게 요렇게 벡터 A를요, 이거를 크기가 1인 단위 벡터 이렇게, 벡터 B를요, 나중에 우리가 위치 벡터도 배울 텐데 이렇게 크기가 1인 단위 벡터 이렇게요. 그러면요, 벡터 A라고 하는 놈 이렇게 한 칸, 요 한 칸이니까 이제는 우리가 봐, 벡터 A와 벡터 B 0벡터가 아닙니다. 평행하지 않아요. 가장 간단한 벡터로 선생님 이렇게 잡을게. 요 벡터는요 어떻게 해요? 원점에서 1,0로 날아가는 그런 벡터, 그런 평면 벡터. 또 하나의 벡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벡터 A는 이거고 벡터 B는 원점에서요 0,1로 날아가는 그러한 벡터. 그죠? 벡터 잡아놓고요. 아니 이걸로 이제 여기다가 덧셈 뺄셈 실수가 있으면요 어떤 방향 다 가능하다 이거야. 가령 이런 상태라면요 출발해 볼까요? 내가 만약에 이런 벡터를 원해. 잠깐만 있어봐라. 이게 좀 이런 벡터를 원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 저런 방향을 원한다면은 적당히 내가 여기다 몇 배 해줄까요? 네, 여기다가요 1배, 2배, 3배, 적당히 몇 배? 알아서 이거의 배수만큼 배수 늘릴 수 있죠? 얘도 마찬가지죠. 이 배수만큼 적당히 늘릴 수 있잖아. 그 실수배. 예컨대가 1,0이고 0,1이야. 이 좌표 선생님이요 4,3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이 벡터에다 몇 배 실수배? 4배. 여기다 몇 배? 3배. 해서 더해주면은요 어떤 방향이 나오는 거야? 아니 요런 방향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고. 그지? 그러니까는 각각의 방향을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이런 방향은요 요 벡터만 4배 해주고 요 벡터 그냥 놔둔 다음에 더해주면 나타나는 거 아니야?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덧셈 뺄셈 얼마든지 방향을 틀 수가 있다고. 뺄셈은요 사실은 여기다가 실수배 마이너스 한 거랑 똑같아요. 그죠? 왜냐면 덧셈 자체가 교환법칙 성립하기 때문에 덧셈 자체가 교환법칙 성립하기 때문에 실수배 여기다가 이게 마이너스 벡터 B 가능하니? 이게 마이너스 벡터 B다. 이게 벡터 B면 마이너스 벡터 B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래서요 만약에 내가 이런 방향을 나타내고 싶어요? 그냥 벡터 B하고 벡터 A하고 마이너스 벡터 B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래도 좋겠고 또는 이런 방향이 이 방향과 같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바로 벡터 A에서 벡터 B를 빼줘도 그런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이해 갔어요?
이해 갔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벡터의 덧셈, 뺄셈, 실수배만 가지고서도요. 이제 모든 평면 벡터의 어떤 방향이든 잡아낼 수가 일단 있다 이거야. 일단 있다. 그렇지? 봐봐. 자, 선생님이요.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가 이게 벡터 A라고 하자. 벡터 A. 이거 이론 이해하는 건 당연히 이해됐을 거야. 그렇죠? 이해하고 이제 문제 푸는 건데 우리가 항상 이런 우리 벡터나 공간도형 공부하다 보면은요. 이런 경험 많이 하게 돼. 아직은 처음이라 잘 모르지만 내가 나름 공부는 했는데 문제 풀 땐 다 알겠는데 근데 모의고사 문제나 또는 뭐 연습 문제 보면은요. 손을 못 대겠어요. 젠장. 왜 그런 거야? 너희들이 아는 이론 자체가요. 매우 박약해서 그래. 박약해서. 그러니까 이론을 좀 더 튼실하게 배운 다음에 벡터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은 뭐다? 크기와 방향이 동시에 녹아 있는 거야. 벡터 A 하면은요. 이런 방향의 이런 크기. 벡터 B 하면요. 이런 방향의 이런 크기.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의 핵심 포인트가 이겁니다. 0벡터가 아닌 평행하지 않은 두 개의 벡터로서요. 어떤 벡터든 나타낼 수 있냐? 이게 핵심이거든. 지금 평면 벡터니까 평면상에 있잖아.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그걸 공부하고 있고. 나중에 내분점, 외분점도 배워요. 그렇죠? 내분점, 외분점. 이거 다 똑같은 거다. 그렇죠? 이미 끝났어. 내분점, 외분점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지금 나타내려고자 하는 덧셈, 뺄셈, 실수배를요. 한눈에 사자작 보는 것일 뿐. 몇 개 한번 잡아볼게요, 선생님이요. 자, 잘 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이건 이제 나중에 내분점, 외분점 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내분점, 외분점. 선생님이요. 여기 있던 거를요. 하나, 둘, 셋, 몇 등분 할까? 너무 많잖아. 야, 한 4등분. 내분점이 중요하다. 4등분. 하나, 둘, 셋. 4등분만 시켜. 4등분. 시켜서요. 뭐 어쩌자고. 아니, 내가 선생님이 4등분 해서요. 잘 봐. 요런 방향을 원해. 크기는 나중이다. 크기는 나중이고 부등식으로 표현하든 어떤 이 이하의 점들, 이상의 점들 부등식으로 표현하든 뭐든 간에 일단 요 벡터를 한번 얘기하고 싶어. 이런 방향. 왜요? 그냥 더하면 우리가 더했다고 하면요. 사실은 평행사변형 해서요. 지금 4등분이니까 어떤 방향만 잡혀 사실은요. 이 방향만 잡히는 거거든. 더하면 이 방향. 그렇죠? 이 방향 잡혀가 이 방향 잡은 다음에 그거의 방향이 절반이죠. 절반. 하여튼 지금은 내가 방향만 얘기하고 있어. 방향만. 크기는 나중에 원래 더하면 이렇게 이 방향 잡히는데요. 내가 만약 이런 벡터를 원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방향 잡은 다음에 절반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지?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요. 애초에 주어진 0벡터가 아닌, 잘 들어라. 0벡터가 아니야. 0벡터가 아니어서 방향이 있는, 그리고 평행하지 않은 두 개의 벡터로서 어떤 벡터든 나타낼 수 있다는데 문제도 주어진 벡터쯤이야.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라고 해서요. 이런 또는 노란색, 예. 이런 벡터의 방향을 한번 잡아보자 이런 얘기죠. 그렇죠? 벡터 방향 잡아보면 다음과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등차 수열할 때 등차 수열 배우는 선생님이요 강의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등차 수열. 얘 같은 강의 일정에 지금 4등분 돼 있죠? 4등분. 선생님이요 얘를 똑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지금 4등분 잘 돼 있나? 밑변을 이렇게 벡터의 크기를 4등분 시켜서 4등분 시켜놓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몇 등분이요? 4등분. 벡터 B도 4등분 시켜놓고요. 그렇죠? 여기 이 벡터는 지금 이 벡터는요 잘 봐. 요 4등분한 거 요렇게 이은 것 같은 간격 등차다. 얘도 4등분 요렇게. 아이씨 잘 그려라. 내부정가도 또 한번 얘기해 줄게. 근데 지금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거야. 이미 이제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됐다고. 뭐요? 지금까지 배웠던 걸로 벡터 A, 벡터 B에 덧셈, 뺄셈 그리고 지금 실수배를 이용해서요 이런 방향들을 다 잡을 수 있다 이거지. 얼마든지 더 세분화돼서 방향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반대쪽은요 젠장 마이너스 실수배 해주면 될 거 아니야. 다시 그려서. 그죠? 다시 한번 파란색 벡터다. 등차 원리들의 4등분이야. 얘도 4등분 해서요 요 벡터가 얼마지? 요 벡터가요 요 벡터에 얼마다? 요 벡터에 4분의 3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벡터는 4분의 3 벡터 B. 요 벡터는요 4분의 1 벡터 A. 맞잖아. 방향은 벡터 A랑 똑같으니까 요 벡터가 이거 지금 파란색 벡터 써볼까요? 아야 요 벡터랑 방향이 같죠. 벡터 A랑 크기는 4분의 1이니까요 4분의 1 벡터 A. 다음에요 요 벡터는요
벡터비랑 방향이 같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방향이 같아야 돼. 벡터비랑 방향이 같고 크기는 4분의 3이잖아. 4분의 3 벡터비. 얘 같냐? 그거를 더해준 것이 바로 이 파란색 벡터입니다. 문제 없죠? 문제 없죠? 그러면요, 만약 이 라인에 걸려 있는데 요거보다 크기가 뭐 3분의 1이야? 괄호에서 3분의 1 해주면 되는 거고, 요거보다 크기가 작아? 그러면 이거 이 크기보다 어떻게요? 작거나 같은 벡터인데 얘랑 방향은 같고 작거나 같다 표현해주면 되는 거고. 얘는 얘기 안 해도 되죠? 얘는요, 자, 이 벡터의 절반 2칸 먹었죠? 2칸 먹었죠? 2칸 간 것 더해주면 나타나는 거지, 그렇지? 이게 내분점의 원리기도 해. 알겠어요? 내분점, 외분점. 가서 또 얘기한다. 지금은 내분점, 외분점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야, V쌤이. 뭘 말하고 싶은 거냐? 이것도 마찬가지죠. 실수배. 3분, 야, 벡터비 얼마? 4분의 1 벡터비? 얘는 얼마야? 4분의 3 벡터 A. 4분의 3 벡터 A와 4분의 1 벡터 B를 더해주면요, 벡터끼리 더해주면요, 이런 벡터가 나타나죠. 그렇죠? 그럼 얼마나 촘촘히 나눠가지고 더 다른 방향도 표현할 수 있겠니? 부시장 저쪽 방향은요, 아니 마이너스 벡터 A 돌려 이 젠장. 알겠어요? 지금 이쪽 아래쪽은 아니 마이너스 벡터 B 내려 이 젠장. 알겠어요? 다 잡아낼 수 있잖아. 뭘 이용해서요? 지금 배웠던 잘 들어. 이 체크 별표 딱. 0벡터가 아닌, 평면 벡터는 0벡터가 아닌 두 개의 벡터만 있으면 돼. 0벡터가 아니고 또 평행하면 안 돼. 평행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기존에 주어진 벡터 자체가 평행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차원이 달라야 된다는 얘기야. 동일 선상이 있으면 안 돼요. 평행하면 안 돼요. 평행하면 안 돼요. 그래야 이거의 고유의 방향성과 이거의 고유의 방향성이 있어서 평면상에서 고유의 방향성이 있는 두 개의 벡터가 있습니다. 그 두 개의 벡터를 가지고서요, 이제 뭡니까? 이거 이대로 하면 덧셈인 거고요. 반대로 하면 뺄셈도 가능하죠. 뺄셈.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실수배요. 실수배 자체로서는요, 특정 벡터의 뭐다? 방향을 틀 수는 없어. 크기만 조절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단순히 방향을 반대로만 돌릴 수 있다. 실수가 이게 음수면 방향을 반대로만 돌릴 수 있어. 계속 방향에 주목해라. 방향에. 근데 이제 0벡터가 아닙니다. 평행하지 않은 두 개의 벡터가 있어서요, 그런 벡터를 적당히 더하거나 빼면은요, 방향의 변화가 생긴다는 걸 알고 있었었는데, 이제 실수배까지 들어가서요, 얘를 적당히 마음대로 여의봉처럼 늘렸다 줄였다 반대로 보냈다, 얘도 마찬가지로 늘렸다 줄였다 반대로 보냈다, 그런 것들을 적당히 더하고, 또는요, 이거 반대로 돌리지 말고 그냥 그 상태로 빼주거나, 바로 빼주거나, 이렇게 빼주거나 저렇게 빼주거나, 이걸로 인하여 평면상에 있던 어떠한 방향으로 날아가는 벡터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거기에 궁극적으로 지금 표현했던 내분점 또는 외분점 이런 것들이 가미되는 것뿐. 됐죠? 일단 해서 자, 이제 벡터의 평행 조건을 선생님이 다룰 텐데, 일단 핵심은 이거다. 정리. 자, 우리 벡터를 정의했습니다. 벡터는요, 크기 플러스 방향. 뭐가 중요해? 방향이 중요해. 방향이 중요하다고. 방향이 중요한데. 그런데 그 방향, 벡터가 서로 같다도 마찬가지죠. 이런 등호 앞으로 아무리 복잡한 벡터에 연산이 나와 있더라도 어떻게 돼요? 나와봤자 선생님이 얘기해줄까? 아직은 안 배웠지만 얘가 이런 젠장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졸라 복잡해. 막 벡터인데 결국엔 벡터야. 근데 나와봤자 덧셈, 나와봤자 뺄셈, 나와봤자 실수배, 그 다음에 하나 안 배웠어. 나와봤자 내적이. 알겠냐? 외적도 없고 나와봤자 내적이야. 내적 같은 걸 이용해서요, 스칼라 대충 곱해주고 난리치고. 예를 한번 들어줄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니들 괴롭힐 수 있다고. 벡터 A, 내가 지금 벡터 P를 구해야 돼요. 벡터 OP 하자. 벡터 OP 줄여서 벡터 P에 관련된 벡터 OP 또는 줄여서 벡터 P에 관련된 정보를 얻고 싶어요. 이것이 근데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만으로도 충분히 매우 복잡하게 나타날 수 있거든. 벡터 AD 마이너스 벡터 BC 뭐 그냥, 그죠? 너무 심한가? 뭐 심하면 어때? 젠장 내 맘이죠. 그죠? 3배의 벡터 뭐 OA 뭐 이렇게 나타나고, 그죠? 그 다음에 갑자기 곱하기 내적은 아직 안 배웠다. 벡터 BC 내적 벡터 뭐 AB. 그냥 예를 들어주는 거야. 이 내적은 결국에는요, 스칼라 곱입니다. 실수배예요. 실수 곱해지겠죠. 그렇죠? 곱해지고 뭐가 나타났던 간에 결과적으로 이거죠. 잘 봐. 이 등호는
벡터지. 벡터야. 따라서요. 방향과 크기가 같다라는 걸 명심하세요. 예를 주는 순간에 이 벡터, 내가 궁금한 놈과 이 P 벡터와 이 벡터는 일단 방향이 일치해야 돼. 방향이. 얘는 아직 안 배웠지만 얘는 그냥 내적은 나중에 배워. 얘는 스칼라 곱 실수로 끝나고요. 결국 궁극적으로 요 놈의 방향은 요거의 방향과 같은 동일한 직선상, 평행한 직선상에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 다음에 이거의 크기는요. 이거의 크기에다가 이게 실수배라고 얘기했죠. 이걸 곱한 그 크기만큼으로써 OP가 그런 방향, 그런 크기로 작동된다는 거를요. 독해하셔야 된다고. 그러면은 뭐만 영향을 준다고? 다시 한번 두 개, 이 벡터가 지금 몇 개 있는지 모르겠지만 벡터가 A, B 두 개가 있다. 만약에 두 개만 있어도 그 두 개의 벡터로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덧셈 뺄셈으로 벡터의 방향, 원래 있던 주어진 벡터의 방향을 틀을 수가 있어. 방향이 바뀌어. 근데 지극히 제한됐었는데, 그런데 실수배를 배웠으니까 특정 벡터에다가 실수배 가지고 이렇게 동일선에 노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적당히 느리거나 줄이거나 또는요 반대로 보내거나 느리거나 줄이거나 반대로 보내거나 그런 벡터들을 적당히 더해서 얼마든지 여러 각도의 여러 달라진 벡터들을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더한 결과 한마저도, 그러니까 덧셈 뺄셈 실수배로 이제 어떻게 해요? 주어진 요런 벡터라면 요런 벡터들 영벡터가 아니고 평행하지 않은 두 개의 벡터로서 그 벡터들의 덧셈 뺄셈 실수배로서 어떤 평면 벡터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방향에 관련된 것들은 덧셈 뺄셈이 쥐어 튼다. 틀어. 실수배는요 틀림은 없고 단지 이거를 조절해서요 궁극적으로 어떻게 돼요? 합이건 차건 방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